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걷던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아. 제발. 언니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너만 믿고 부탁할게.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을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민의 부탁을 곱씹었다. 수민은 내 오랜 절친으로 대학 시절부터 함께 웃고 울던 동기였다. 그녀의 언니, 혜진 언니는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속에 숨겨둔 비밀이었다. 혜진 언니를 처음 본 건 수민의 집에서였다. 그때 그녀는 25, 나는 23. 긴 웨이브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 그림을 그리는 손놀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그날부터 그녀를 잊지 못했다. 하지만 혜진 언니는 이성애자처럼 보였고 나는 내 감정을 깊이 묻었다.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조차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채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버티며 살아왔다. 그런데 수민의 그 부탁, 언니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로 우울증이 와서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너라면 잘할 것 같아. 이 모든 것을 뒤집어버렸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약속된 카페로 향했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혜진 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스케치북이 쥐어져 있었지만 펜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은 씨. 오랜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약해 보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가슴이 쿵쾅거렸다. 대화는 어색하게 시작됐다. 날씨, 수민의 소식, 그리고 곧 그녀의 아픔으로 흘러갔다. 그냥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야? 사랑이 뭐였는지 모르겠어. 혜진 언니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그날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꿈, 화가로서의 삶, 가족의 기대와의 갈등, 그리고 그 남자와의 이별이 남긴 상처. 나는 듣기만 했지만 내 안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걸 느꼈다. 며칠 후. 수민의 부탁대로 나는 혜진 언니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주말에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를 관람했다. 혜진 언니는 점점 웃음을 되찾았고 나는 그 미소에 중독됐다. 하지만 드라마는 곧 시작됐다. 혜진 언니의 가족 보수적인 한국 가정의 전형이 그녀의 우울증을 알게 되면서 빨리 남자 만나서 결혼해 라는 압박이 쏟아졌다. 수민조차 중간에 서서 곤란해했다. 지은아. 미안해. 언니가 너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내 감정을 드러내면 모든 게 망가질 텐데. 어느 가을 저녁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곳에서 혜진 언니가 갑자기 멈춰 섰다. 지은 씨.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나 같은 사람 곁에 있으면 피곤할 텐데.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언니. 나. 사실 오래전부터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근처 찻집으로 피신했지만 그 비는 내 마음의 장막을 무너뜨렸다.
언니를 좋아해요. 친구가 아니라 여자로. 그 고백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 혜진 언니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요즘 내가 곁에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이게 뭐지?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카페에서의 대화는 더 깊어졌고 손이 스치면 심장이 빨라졌다. 하지만 현실의 드라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 언니의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나타나 다시 시작하자 고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혜진 언니의 약점을 쥐고 있었고 그녀의 그림 작품을 훔쳐가 협박했다. 너 같은 게 레즈비언 소리나 짓거리게 할 순 없어. 그 말은 혜진 언니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울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지은아. 나 무서워. 가족이 알면 어떻게 해?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다짐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함께 그 남자를 찾아가 증거를 모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수민도 우리 편에 섰다. 언니. 지은이가 진심인 거 알아? 나도 응원할게. 겨울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사랑은 피어났다. 첫 키스는 눈 내리는 명동 거리에서였다. 혜진 언니의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힐끔거리는 눈빛. 가족 모임에서 숨기는 대화. 혜진 언니의 어머니가 우연히 우리 사진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혜진아. 그 애가 왜 그렇게 가까워? 긴장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마침내 털어놓았다. 엄마. 저는 지은이를 사랑해요. 여자로 방 안이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고 아버지의 분노가 터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국에서 이런 게 가능해? 수민이 나서서 변호했다. 아빠. 시대가 변했어요. 언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갈등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혜진 언니는 자신의 첫 개인전을 열었고 나는 그녀의 곁에서 모든 걸 지켰다. 전시회 날. 그녀의 그림 속에 우리 이야기가 녹아 있었다. 두 여인의 손이 맞잡힌 풍경. 관객들은 감동했고 어머니도 몰래 와서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혜진아. 미안해. 내가 행복하다면 그날 가족의 문이 조금씩 열렸다. 봄이 오고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매일 아침 혜진 언니의 스케치북에 새 그림이 생기고 나는 그 옆에서 커피를 타며 웃었다. 수미는 우리를 보며 내 부탁이 이렇게 될 줄이야 하며 장난쳤다. 그 부탁은 내 인생을 흔들었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사랑은 때론 고통이지만 결국 빛을 가져온다. 우리의 일상은 이제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 속에 숨겨진 작은 파문들이 있었다. 혜진 언니의 개인전 성공 후 언론에서 그녀를 신의 화가로 부르기 시작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그중 한 기자가 물었다. 혜진 씨의 작품에 등장하는 두 여인의 이미지는 무슨 의미인가요? 혜진 언니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제 삶의 일부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린 거죠. 그 기사는 화제가 됐지만 동시에 혜진 언니의 과거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소셜미디어로. 박혜진은 나를 버리고 여자와 붙었다. 다 거짓말이야. 악의적인 댓글들이 쏟아졌다.
혜진 언니는 밤새 울었고 나는 그녀를 안으며 속으로 분노했다. 언니, 우리가 증명해 보이자. 우리 사랑이 진짜라는 걸. 우리는 함께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두 여인의 서울 일기라는 이름으로 일상과 사랑, LGBT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처음 영상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이고 이쪽은 박혜진 언니예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요.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로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조회수가 폭발했다. 지지 메시지와 함께 혐오 댓글도 왔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었다. 한 젊은 여인이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들 덕분에 용기 내요. 나도 커밍아웃 할게요. 그런 말들이 우리를 지탱했다. 수미는 이제 우리 관계의 든든한 서포터가 됐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내가 언니를 위해 부탁한 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어질 줄이야 라고 썼다. 가족 모임도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손수 요리를 해주며 지은아, 혜진이 잘 부탁해 라고 속삭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혜진 언니의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사주셨다. 그 변화는 작지만 소중했다. 여름,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혜진 언니가 무릎 꿇었다. 지은아, 나랑 평생 함께 할래. 반지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스케치북에서 나온 거였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네, 라고 외쳤다. 그날 밤, 별이 빛나는 해변에서 우리는 서로를 약속했다. 한국 사회의 편견 속에서도 우리 사랑은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혜진 언니의 전 남자친구가 법정 소송을 걸어왔다. 명예훼손이라며. 재판 날,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그의 변호사는 이성의 중심의 사회에서 이런 관계는 비정상이라고 주장했다. 혜진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증언했다. 저는 그를 사랑한 적 없었어요. 지은이를 만난 후에야 진짜 사랑을 알았어요. 나는 증인으로 나서 그의 협박이 혜진 언니를 아프게 했어요. 라고 말했다. 판사는 우리 편을 들어줬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며 법은 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 승리는 우리뿐 아니라 많은 LGBT 커뮤니티에 희망을 줬다. 가을이 다시 오고 우리는 서울의 작은 결혼식장을 빌렸다. 법적 결혼은 아니지만 우리만의 서약식이었다. 수민이 꽃다발을 들고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지켜봤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예요. 혜진 언니의 키스가 내 뺨에 닿았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녹아내렸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 혜진 언니는 책을 출간했다. 그림으로 그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를 에세이와 일러스트로 풀어낸 거였다. 출판 기념회는 북적거렸다. 젊은 여성들이 줄을 서서 사인받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 내 손녀딸이 너희처럼 되고 싶대 라고 말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는 토크쇼에 초대됐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진행자가 물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로 사는 게 어떤가요? 혜진 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어렵지만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요.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어 시청자들의 응원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성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혜진 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가 재발한 거였다. 밤에 그녀가 악몽을 꾸며 깨울 때마다 나는 가슴이 찢어졌다. 지은아. 내가 너한테 짐이야. 그녀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내 전부야. 우리는 상담소를 찾았고 LGBT 지원 그룹에 합류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위로했다. 한 커플은 우리는 10년을 싸웠지만 이제 행복해 라고 말했다. 그 말들이 혜진 언니의 상처를 치유했다. 수미는 임신 소식을 전했다. 내 아이가 태어나면 너희 이모들 부탁해. 우리는 웃으며 약속했다. 가족의 유대가 이렇게 깊어질 줄은 몰랐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한옥 카페에서 파티를 열었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창밖을 보며 우리는 토스트했다. 올 한 해 고마워. 새해가 밝아오고 혜진 언니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다. 미래의 우리 아이를 키우는 레즈비언 커플의 일상을 그린 거였다. 나는 그 그림 속에 나 자신을 봤다. 언니. 우리도 언젠가.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드라마틱한 사건이 다시 터졌다. 혜진 언니의 책이 영화화 제안을 받았다. 할리우드 감독이 한국을 방문해 미팅을 잡았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 필요해. 하지만 혜진 언니는 망설였다. 내 삶을 더 드러내는 게 두려워. 나는 그녀를 설득했다. 이게 우리의 목소리야. 숨기지 말자. 미팅은 성공적이었고 영화는 서울의 속삭임이라는 제목으로 제작됐다. 촬영 현장에서 우리는 엑스트라로 출연했다. 카메라 앞에서 손을 잡는 장면, 그건 우리의 진짜 순간이었다. 영화 개봉날. 극장은 10,000원이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며 관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한 리뷰어가 썼다. 이 영화는 한국 LGBT의 미래를 보여준다. 혜진 언니는 무대에 올라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게 지은이 덕분이에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 우리는 제2의 신혼여행으로 부산으로 떠났다. 해운대 해변에서 산책하며 혜진 언니가 말했다. 지은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민의 그 부탁이 운명이었어. 바다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감쌌다. 그 여행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아이를 입양해서 우리 가족을 만들자. 돌아와 서울로. 우리의 일상은 바빠졌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고 혜진 언니는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대학에서 LGBT 인권 강의를 하게 됐다. 강의실에 앉은 학생들이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용기를 냈나요? 그녀는 나를 보며 웃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요. 그 후 학생들이 우리 채널에 펠레터를 보냈다. 너희 덕분에 나도 사랑할 용기가 생겼어. 하지만 가족 내 드라마가 다시 피어올랐다. 혜진 언니의 사촌이 결혼식에 우리를 초대했다. 커플로 오세요 라는 말에 우리는 긴장했다. 결혼식장에서 손을 잡고 입장하자 속삭임이 들렸다. 저게 그 사촌의 어머니가 다가와 혜진아. 조심해 라고 했다. 혜진 언니는 차분히 대답했다. 저희는 행복해요. 축하드려요. 그날 밤 우리는 울었다.
언니.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 하지만 그 눈물은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여름 휴가. 우리는 강원도 산골로 피신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텐트를 치고 불꽃놀이를 했다. 혜진 언니가 스케치북을 펴고 나를 그렸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게. 나는 그녀의 팔에 안겨 속삭였다. 사랑해. 가을. 큰 시련이 왔다. 혜진 언니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암 진단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기도했다. 엄마. 제발. 치료 과정에서 어머니는 우리를 불렀다. 혜진아. 지은아. 미안했다. 이제 알겠어. 너희 사랑이 진짜라는 걸. 그 말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됐다. 어머니의 장례식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엄마의 축복을 받았어. 겨울.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자선 행사를 열었다. LGBT 청소년들을 위한 파티였다. 아이들이 웃으며 춤을 췄고 우리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어. 새해가 밝아오며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혜진 언니는 두 번째 책을 썼다. 함께 걷는 길, 한국 LGBT 커플들의 인터뷰 모음. 출간 파티에서 수민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왔다. 이모들아. 빨리 와. 병원에서 작은 아기를 안고 우리는 미래를 봤다. 드라마틱한 반전은 예상치 못했다. 혜진 언니의 전 남자친구가 감옥에서 나온 후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혜진 언니는 용서했다.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그 편지는 과거를 청산하는 계기였다. 봄. 우리는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한국의 법은 엄격했지만 우리의 변호사는 시대가 변했다고 싸웠다. 몇 달의 기다림 끝에 5살 소녀가 우리 품에 안겼다. 엄마, 그녀의 첫말에 우리는 울었다. 이름은 빛나. 우리 사랑의 빛. 여름. 가족 여행으로 일본으로 갔다. 도쿄의 거리를 걸으며 혜진 언니가 말했다. 여기서 결혼식 올릴까? 우리는 웃었다. 언젠가 한국에서도 가능할 거야? 가을 전시회. 빛나가 혜진 언니의 그림에 손을 대며 웃었다. 예쁘다. 관객들이 감동했다. 우리의 가족은 이제 완성됐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우리는 속삭였다. 이 모든 게 꿈 같아. 시간이 흘러 빛나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다. 우리는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작은 집에 정원을 만들고 매일 아침 빛나의 손을 잡고 등교했다. 이웃들이 예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게 아직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혜진 언니의 경력은 절정에 달했다. 국제영화제에서 서울의 속삭임 2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그녀는 연설했다. 이 상은 지은이와 우리 가족에게 바칩니다. 사랑은 경계를 초월해요. 전 세계 뉴스가 우리를 다뤘다. 하지만 작은 드라마가 빛나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너네 엄마 둘이 왜? 라고 물었다. 빛나는 울며 집에 왔다. 우리는 안아주며 설명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학교 상담 선생님과 대화한 후 워크숍을 열었다.
다른 LGBT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수민의 가족과 우리는 이제 한 가족 같았다. 그녀의 아이가 빛나와 놀며 이모라고 부르는 게 귀여웠다. 여름 휴가. 우리는 필리핀으로 다이빙 여행을 갔다. 푸른 바닷속에서 손을 잡고 헤엄쳤다. 영원히 함께. 가을. 혜진 언니가 임신 대리모를 통해 두 번째 아이를 계획했다. 빛나 동생을 만들자. 과정은 힘들었지만 성공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며 우리는 기뻐했다. 겨울. 눈사람을 만들며 빛나가 웃었다. 엄마들 최고. 아이 둘의 엄마가 된 우리 삶은 바빴다. 혜진 언니는 육아 휴직을 하고 나는 재택근무를 했다.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대화했다. 지은아, 내가 내 인생의 별이야? 큰 사건은 정치적 변화였다. 한국 정부가 LGBT 권리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청원에 서명하고 시위에 참가했다. 서울 광장에서 손을 잡고 외쳤다. 평등을.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빛나의 학교 축제에서 혜진 언니가 그림 워크숍을 열었다. 아이들이 엄마처럼 되고 싶어 라고 했다. 자랑스러웠다. 여름. 가족 캠핑. 불꽃놀이 아래서 아이들이 잠들고 우리는 키스했다. 사랑해. 가을. 두 번째 아이 희망이 태어났다. 병원에서 울음소리가 울렸다. 우리 완벽한 가족. 겨울. 크리스마스에 모두 모여 선물을 나눴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아팠지만 추억이 위로였다. 시간이 흘러 빛나가 10대가 됐다. 반항심이 생겼지만 우리는 대화로 풀었다. 엄마들. 나도 사랑 찾을래. 우리는 웃었다. 천천히 가. 혜진 언니의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한 커플의 여정, 우리 10년을 기록한 거.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법안이 통과됐다. LGBT 결혼 합법화. 우리는 법적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약했다. 영원히. 여름. 해외여행. 아이들과 함께 유럽을 돌며 세상을 배웠다. 가을. 혜진 언니의 회고전. 사랑의 여정. 관객들이 박수쳤다. 겨울. 집에서 파티. 모두가 모여 노래했다. 행복이 가득했다. 수십 년 후. 우리는 백발이 된 채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다. 빛나와 희망은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왔다. 할머니들. 고마워. 혜진 언니가 속삭였다. 그 부탁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어. 나는 미소 지었다. 운명이었어. 우리 사랑은 한국의 변화를 이끌었고 이제 세대가 이어진다. 고통과 기쁨. 드라마와 로맨스 모든 게 같이 있었다.